발표와 토론. 이번 시간에는 설명하기 프레젠테이션과 설문조사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길을 가다가 잠깐 질문에 응답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람과 만나거나 아니면 집에서 특정한 사람 또는 제품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경우에 여러분은 성실하게 응답하였나요? 만약 설문의 응답자가 귀찮은 마음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 그 설문조사의 결과는 신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올바른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취합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설문조사의 사전 준비와 배포 방식, 설문조사지 취합 방법, 그리고 설문조사 보고서 프레젠테이션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발표와 토론을 학습할 김주리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설문조사의 사전 준비와 배포, 설문조사지 취합과 분석, 설문조사 보고서 프레젠테이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학습을 마치고 나면 설문조사의 사전 준비와 배포 방식을 설명할 수 있고 설문조사지 취합과 분석 방법을 설명할 수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 보고 시 올바른 발표 및 경청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의 사전 준비와 배포. 자, 그럼 설문조사의 사전 준비에 대해 살펴볼까요? 설문조사를 위해 설문지가 완성된 후에는 응답자와 유사한 성격이나 위치를 가진 동료들에게 시험적으로 사전 조사를 해보아야 하는데요. 이러한 사전 조사를 통해 여러 질문에 대해 보완할 수 있으며 사전조사 대상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질문이나 선택지에서 까다롭거나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때 이루어져야 하는 점검은 질문의 정확한 문장과 질문 내용인데요. 질문의 정확한 문장의 점검은 여론조사에 사용된 질문의 정확한 문장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질문의 문장이 조사 결과의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질문 내용의 점검은 가끔은 설문의 순서가 조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부분은 선행 질문이 다음 질문의 답변 결과에 영향을 주었는지의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럼 설문조사를 위한 모집단에 대한 추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모집단에 대한 엄밀한 추정이 필요한 경우 확률 표집을 통해 조사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확률 표집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통계적 정확성이 엄밀히 요구되지 않을 경우 대부분 지역, 성, 연령 등 집단별로 일정한 수, 보통 30명에서 50명을 할당해 조사 대상자를 편의 추출하는 할당 표집을 통해 조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번에는 설문지 배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지를 배포할 때에는 우편 설문처럼 응답률이 낮은 방법을 피하고 직접 배포와 같은 응답률이 높은 방법을 취해야 하는데요.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협조 편지를 보내거나 답례품을 주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직접 배포 방식보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설문 배포 방식이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는 디지털 매체에 설문지를 작성해 올리고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대중이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설문지에 대한 직접 배포 방식이 가진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활용도가 높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디지털 설문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설문조사 기간은 명확히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인 면접 설문의 경우에는 설문지가 완료되면 면접원이 조사 대상자를 찾아서 접촉하고 협조를 구하면서 조사가 시작되는데요.
먼저 현장에서 면접을 통해 설문을 얻는 과정인 실사를 실시하고 다음으로 조사의 개요와 절차에 대해 설명한 후 면접원은 정해진 순서와 방식에 따라 정확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만약 면접원은 응답자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 설명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답변이 모호할 경우에는 추가 질문을 통해 구체화하고 개방형 질문의 경우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죠.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O 또는 X를 클릭해주세요. 설문조사의 취합과 분석. 설문조사를 시행한 후에는 조사지를 취합하여 각 항목에 대한 분석을 수행해야 하는데요. 이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분석 결과가 자신이 세운 가설과 부합하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세운 가설이 주 5일째 근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취미 활동에 대한 요구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세웠다면 설문조사 결과가 그러한 가설을 증명하고 있는지를 분석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조사 결과가 자신의 가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역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가설이 섣부르게 틀린 것으로 진단하기보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설문 응답자 통계, 설문 시간대, 질문 방법 등을 통해 추론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설문조사 응답자의 세분화에 대해 살펴보면 설문조사의 분석 과정에서 성별, 연령별, 직업이나 소득별로 조사 결과를 세분화해서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취미 활동에 대한 요구가 크다든지 저연령이 고연령에 비해 취미 활동에 나서는 비율이 높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추론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질문에 따라 성별, 연령별 의견차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대조표를 작성하여 분석하고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조사지 분석과 보고서 작성에 대해 살펴보면 설문조사 자료 수집이 끝나면 조사된 결과를 일정한 기준으로 취합함으로써 통계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 파일로 만들고 이러한 데이터 파일이 완성되면 통계 분석 과정을 거쳐 조사 결과를 해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O 또는 X를 클릭해주세요. 설문조사 보고서 프레젠테이션의 방법. 모든 보고서는 보고 대상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허위 없이 작성되어야 하는데요. 설문조사 보고서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러한 설문조사 보고서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기 위해 그 내용을 서면 또는 시각 자료인 파워포인트 등으로 작성한 문서로 다른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을 시 차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허위 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설문조사 보고서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과의 논리적 도식화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시각자료 화면상에 설문조사 일시, 조사 대상 인원, 오차 범위와 함께 조사 대상의 성별, 연령별, 소득별 분포도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하는데요.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도표나 그래프 등 시각화된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으며, 둘째, 도표나 그래프 위에는 질문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야 하고, 셋째, 설문조사 결과의 중요한 내용은 화면상에 언급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시의 화면에서처럼 발표자는 원 그래프를 통해 교내 흡연 장소에 대한 통계를 제시하고 설문 결과의 핵심 내용을 화면 오른쪽에 서술하여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프는 어떻게 제시해야 할까요? 설문조사 그래프나 도표는 슬라이드 한 장에 하나만 제시되는 것이 청중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법인데요. 하지만 간혹 집단별 대조를 나타내고자 할 경우에는 슬라이드 한 장에 2개 이상의 그래프가 제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같은 의견에 대한 성별 대조 또는 연령 대조 등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 그래프의 경우 선택지가 지나치게 세분화된 설문에서는 그 영역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예시의 화면에서와 같이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의견을 대조해 보이기 위해서 원 그래프 대신에 막대 그래프를 사용하는 식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 그래프로 통계를 제시할 때에는 가장 의견이 많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제시해 보여야 청중의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고, 직접 진행한 설문의 경우와 달리 누군가 다른 사람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설문조사 보고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유의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를 청중의 관점과 발표자의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중의 관점에서 경청기술의 유의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여론조사기관이나 회사를 점검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누가 조사를 실시했는가가 신뢰도를 좌우하고, 대부분의 조사 회사는 여론조사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조사 비용을 지불한 주체를 점검해야 합니다. 질문의 표현 방법, 조사 시점, 조사된 집단, 질문의 순서 등에 따라서도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지불자가 조사에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조사 대상자 수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많은 사람이 조사되었다면 표본 오차는 더 적을 것이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잘된 조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는 표본 추출 방법을 점검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여론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조사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전체 모집단을 반영하는 표본 추출 방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며, 다섯 번째는 모집단의 특성 점검은 확률 표본 추출의 결과가 모집단을 잘 나타낼 수 있다고 해도 모집단의 특성은 반드시 지정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여론조사에 대한 해석은 중요한 사건에 비례해서 언제 조사가 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시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조사 결과의 신뢰도도 점검해야 하는데요. 여론조사는 표본조사 결과의 불확실성에 대해 신뢰도를 가지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만약 면접이 모든 모집단 내에서 시도되었을 경우 얻어질 수 있는 결과들 안에 이 표본이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대개 95%의 신뢰도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표본 오차의 한계는 여론조사에 있어 하나의 부정확성을 나타내는 것이지 오차를 나타내는 유일한 결과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용 질문의 문장이나 순서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모든 질문에 어떤 편견이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발표자의 관점에서 전달의 효율성의 유의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청중이 발표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살펴야 하는데요. 설문조사 결과 발표의 경우 도표나 그래프가 삽입되기 때문에 청중이 화면을 충분히 살피고 이해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둘째는 자신이 진행한 설문이 가진 의의와 함께 한계도 명확히 합니다. 예를 들어 조사 시간이 충분치 못했다든지 조사 대상 인원의 한계나 표본의 편중 가능성 등을 솔직하게 밝히고 결과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설문을 진행하는 화면이나 설문지 양식 등을 화면상에 삽입함으로써 자신의 노력을 간접적으로 홍보할 수도 있습니다. 예시의 화면에서는 설문지를 왼쪽에 제시하고 오른쪽에 설문조사 기간과 장소, 대상을 밝힘으로써 설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O 또는 X를 클릭해 주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습을 상기하면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